저희 사업,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사업 목표가 1.5톤 저궤도 실용위성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발사체만 개발해서 2번 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대부분이 이제 다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저희하고 같이 누리호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7톤하고 75톤 액체 엔진 같은 경우는 부분품은 그 비추로 넥스텍이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터보 펌프, 그 다음에 기타 밸브나 이런 거 제작을 하시는 기업들 같이 하시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1단 탱크는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2, 3단 추진제 탱크는 두원중공업, 기타 동체류도 여러 업체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것 부분품들을 다 모아서 총조립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사업의 목표가 1.5톤급 실용위성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5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저희가 실어서 궤도에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1차 발사에는 저희가 1.5톤에 해당하는 위성 모사체, 모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발사를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2차 발사도 마찬가지로 1.5톤을 싣는데 2차 발사는 저희가 실제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위성을 탑재를 해서 이번에는 위성이 이제 궤도에 들어가서 잘 동작을 하는지까지를 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지난 발사에서 저희가 이륙부터 3단이 분리돼서 나가는 과정까지 다 잘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단이 비행하는 과정이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한 속도를 얻지를 못해서 위성이 700km 고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7.5km, 초속 7.5km의 속도가 필요했는데 최종적으로 6.5km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궤도를 돌지 못하고 이제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요 중간에 있는 그림들은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반화제 탱크 덮개가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덮개에 대한 설계 변경하고 다시 조립을 이제 해서 1단, 2단, 3단에 대한 모든 조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2차 발사를 추진하게 되고요. 6월 15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제작이 된 성능 검증 위성 170kg 정도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를 해서 발사할 예정이고, 우리가 1.5톤을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하고 또 이제 위성 모사체 한 1.3톤 정도의 더미를 같이 싣고 발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위성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으로 국내에서 제작이 된 몇 가지 장치들이 이제 장착이 돼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발사체 개발 같은 거대 과학 분야에서는 산학연 간 융합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어떤 기여를 했고 또 개발 참여를 통해 어떤 선순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서 이제 누리호에 참여하신 기업들이 되게 많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학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항우연 혼자서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기업이 이제 또 이걸 제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기업이 하시고, 기업이 제작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를 이제 또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는 인력을 이제 이쪽 분야에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교육을 받고 인력들이 이렇게 산업계나 연구계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또한 학계에서는 그와 함께 이제 기초적인 정보를 또 항우연이나 기업이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맡아서 진행을 계속 해왔고요. 네, 혹시 산업계의 역할은 어땠는지 저희 신동인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리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발사체 사업들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투입한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이 발사체 사업 하나에만 그냥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계에서 그런 부품들을 정밀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품질 요구 조건에 맞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우주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진 그런 토양에서 도전적인 스타트업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우주 발사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도전적으로 좀 저렴하고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학교에서는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학계에서도 우주 개발에는 물론 관심이 많고요. 학계에서 추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전문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그 지식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도 쓰고 그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면서 지식을 쌓는 게 실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우주 발사 시스템이 그 하나의 컴포넌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만나가지고 그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는 뭐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대형 과제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우주 산업체들이 선진국가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이게 스페이스X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스페이스X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인가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이제 20년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우주 기업이 됐죠. 물론 토양은 한국과는 다르죠. 기술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미국의 자본을 중심으로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환경은 분명히 한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이 우주 개발의 변화가 굉장히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 정부나 모든 국가 기업들이 이런 민간 기업의 상업적인 우주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익과 국가의 미래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R&D 부분에서의 통큰 투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중물이 돼야 될 수 있다고 전 보고요. 거기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되고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우주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건 R&D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우주 산업을 일구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 입법이 굉장히 속도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 정말 기술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쪽 우주 쪽 발사체 쪽에 필요한 어떤 것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또 끌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연구기관하고 기업체가 같이 어느 정도는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뒤를 이렇게 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저희 연구원 산학연이 어떻게든 같이 해서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